자, 필수예제 9번 지수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쉽고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면 어느 호수에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는 I0, 수심이 D다. 깊이가 D래. 그때 빛의 세기가 I의 D래요. I의 D, ID. 그러니까 수심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호수에 깊이가 있을 거 아니야. 호수 물의 깊이. 그럼 빛의 세기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표면은 아무래도 호수가 이렇게 있어. 오우씨. 호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표면은 빛이 아무래도 세죠? 빛이 뭐 100만큼 들어온다. 그럼 깊어질수록 빛은 뭐 30, 10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런 얘기인 거지. 그죠? 그 얘기야. 그때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대입만 해주면 돼. 수심이 D야. 수심이 5래. 수심이 D야. 수심이 17이래. 몇 배니? 몇 배. 그럼 D에 5 넣고 D에 17 넣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게 끝이야. 자, 수심이 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ID가 되겠고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몇? D 자리에 뭐 넣는 거야? 5m니까 5 넣는 거죠. 그 다음 2번 수심이 17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공식대로 했어. ID는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몇? 수심이 17이니까 D 자리에 17 쓰는 거야. 17. 몇 배냐? 5m는 17m의 몇 배냐? 빛의 세기가 5m가 더 세겠어? 17m가 세겠어? 5m가 훨씬 세겠지. 더 가까우니까. 표면이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5m짜리는 17m짜리의 빛의 세기가 몇 배냐?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줘. 그리고 D 자리에 이거 또 쓰면 되죠? 5랑 17. 그러면 I17분의 I5는 I0 나눠지고 2의 마이너스 4분의 17 분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거잖아. 그지? 밑이 같으니까 통일하고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 5에서 17을 빼주면 되죠? 나누기니까. 그럼 뭐가 돼? 2에 뿔뿔 돼서 4분의 10이니까 요거는 3이 돼서 2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럼 몇 배? 8배. 이게 끝입니다. 쉽죠? 답은 8배. 9-1. 아, 그렇죠. 이 미생물수가 특히 많이 나오더라. 미생물수. 어느 배양기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관찰한 지 T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를 MT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막 번식하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번식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수는 M0 곱하기 5의 12분의 T제곱 만큼 막 뿌인데 미생물이 막 늘어나겠죠. 이 관계가 성립한다 하고 식을 줬어. 이 시간에 대입하면 돼. 이 배양기에서 관찰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6시간이 지났을 때의 몇 배냐? 24시간 지났을 때랑 6시간 지났을 때랑 언제가 더 미생물수가 많겠어? 24시간 후가 훨씬 많아졌겠죠. 그럼 대입하면 돼. T시간이야. 시간은 T야. 그러면은 M 쓰고 T자리에 24 쓰면 돼요. 그거는 M0 곱하기 5의 몇? 12분의 T. T는 24죠? 이게 24시간 후야. 그지? 6시간 후도 이렇게 써주면 돼. 6시간 후는 M에 똑같이 쓰고 T자리에 6만 쓰면 되죠? 이렇게. 몇 배입니까? 나눠줍니다. 그쵸? 그러면 M6분의 M24는 M0 지워지고 5에 2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 5에 2분의 3제곱 그죠? 5 2분의 3제곱 그러면 자 2분의 3제곱을 어떻게 할 것인가?
2분의 3제곱은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리고 밑에 밑이 5인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5 더하기 5의 2분의 1제곱이네. 아, 더하기가 아니죠. sorry. 곱하기죠. 지수끼리 더했으면 밑은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5의 루트 5? 그쵸. 5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5니까. 정답은 5 루트 5배가 성립한다. 6시간보다 24시간 지나면 5배 하고도 루트 5배. 그러니까 시간은 4배인데 미생물 수는 2.2. 한 10배 정도 되네요. 11배 정도. 그지? 4시간 지나면 미생물이 11배 번식한대. 11배. 와, 이런 걸 알게 된 재미있는 문제였네요. 다시 마지막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다 정해져 있어. 이렇게. 기압이래.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X미터인 지점의 기압을 P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 성립된다. 요거. 그때 현재 기압은 1000이고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0m인 지점에서의 기압은 800헥토파스칼이고 그러면 높이가 4500m일 때의 기압은 몇일까? 아, 이렇게 있네요. 해수면이 이렇게 있어. 이때 이 해수면에서의 기압이 지금 1000헥토파스칼이야. 그지? 그런데 1500m 올라갔잖아? 1500m 올라가면 그때 기압이 800헥토파스칼로 떨어져. 그리고 얘 3배인 이 4500m에서의 기압을 구해라 라는 얘기인 거지. X 쓰면 안 되겠다. 지금 X가 있으니까 뭐 이때 기압을 구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저런 식이 있고 오케이. 기압은 당연히 높이가 올라갈수록 낮아지죠. 왜냐면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야. 공기가 많을수록 압력이 세지죠. 여기에서는 공기가 이만큼의 공기덩어리 이만큼이나 있어. 이만큼 누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공기가 요만큼밖에 없고 여기서는 공기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르는 공기의 양이 적어지니까 기압이 적어지는 거지. 여기 0m고, 그러네요. 그래서 0m일 때 1000헥토파스칼, 1500m일 때 800헥토파스칼, 4500m일 때는 몇 헥토파스칼일까? 라는 거고, 그때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식, 현재식에서 이 K라는 상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치? 현재 P는 1000이지? 현재 P는 1000이야. 그리고 K를 곱할 거고 그때 알파의 X제곱인데 X가 0m니까 0을 써준 거지. 그럼 K 곱하기 1이잖아. 그럼 K는 1000이네? 오호, K는 1000이라는 상수를 구한 거야. 우리가 여기 구한 거야. 그래서 식을 완벽히 다시 정리하면 P는 1000 곱하기 알파의 X제곱 이런 식이 완성이 됐고 이걸 가지고 1500m일 때, 4500m일 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첫 번째 1500m일 때는 기압이 800이야. 그지? 이 800은 1000에다가 알파의 1500제곱을 곱했다는 얘기지. 그죠? 1500m일 때 기압이 800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알파의 1500제곱이 1000분의 800이니까 5분의 4라는 걸 구했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구하고 싶어요. 언제? 4500m일 때를 구하고 싶어요. 이거죠? 그럼 얘는 알파의 4500제곱은 1000분의 네모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요 부분을 바꿔서 알파의 1500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왜냐면 알파의 1500제곱이 5분의 4라며 얘가 5분의 4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기압을 구할 수 있다. 4500m에서의 기압. 그죠? 그러면 1000 곱하기 125분의 64고 125에 8을 곱하면 1000이니까 8. 그러면 64 곱하기 8은 512. 정답은 512 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끝! 수고했어요.